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제8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국민의힘 압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인 뜨거운 지방선거 소식과 윤석열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 국민통합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 정치 풍향계 등을 재미있게 엮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방송 무료 서비스 구독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아래 구독, 좋아요, 알람을 신청해 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섹션은 제8위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모저모부터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17개 광역시 중에서 제일 곳은 아마 서울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울시 하면은 1000만 인구, 또 수도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집결된 수도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서울공화국 또는 소통령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죠. 또 그리고 대통령이 각부 장관으로 국무회의를 할 때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특전도 있습니다. 이 서울시장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정치권에서 많은 포커스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을 돕는 후원위가 수요위라고 있습니다. 수요위, 김철수 회장님께서 수요위를 이끌어 가시는데 저도 수요위의 멤버로서 우리 수요위에 경사가 났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보니까 역대 서울시장으로서 최초의 4선 시장이더라고요. 오세훈 시장 이번에 서울시가 25개 구청이 있는데 이번에 25개 구청 중에서 국민의힘의 17개를 차지했어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8석. 전에는 서초구청 하나 국민의힘이고 24개가 민주당이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개, 민주당이 8개. 이제 완전히 역전됐죠. 서울시 또 의회를 보면은 112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과반수를 또 국민의힘이 서울시 의회를 또 당선돼서 또 장악을 했더라고요. 또 여기에 대고 서울시가 465개 동이 있어요. 동이 있지 않습니까? 종로구면 낙원동, 원서동, 인사동 그런 동이 있는데 465개 동 중에서 전체 동에서 송영길 후보를 오세훈 시장이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65개 동인 전체 전동에서 오세훈 시장이 1위를 했어요. 이건 아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전무후무한 신기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 서울시장을 역임한 사람들이 대권 잠룡의 영순위가 되고 있어요. 서울시장 하신 분들이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서울시장을 하시고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도 아마 대권 가도에 청신호 파란불이 켜졌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년 임기를 마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여러 잠룡들이 있지만은 그 오세훈 시장이 4년 임기를 잘 마치면은 국민의힘에서 대권 가두에 앞설 그런 후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오늘 방송하기 전에 그 재밌는 그 축구 소식이 하나 있어서 한번 딱딱한 정치를 하기 전에 그 소식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있죠? 우리 손흥민 선수, 우리 축구 선수의 국보적인 그 선수인데 체육 최고 훈장 청룡장을 6월 2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에서 브라질 선수들과 친선 경기를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참 보기 참 좋습니다. 우리 체육뿐 아니라 우리 체육계 손흥민 선수 그것도 보고 또 BTS 또 방탄소년들이 또 미국에 또 바이든 대통령도 만나고 백악관도 들어가고 우리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그 뭐라고 할까 그 문화예술에 또 그 국보적인 BTS에 또 격려도 해주고 그런 걸 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만 빼놓고는 뭐 문화예술, 체육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그 인물로 좀 등장하는데 유독 정치만 이렇게 후진국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번 선거를 보셨죠? 왜 이렇게 아직까지 지역 감정이 살아있는가? 이번 지방선거에 보면은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뭐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어요. 또 경상도 쪽으로 보면 또 뭐 경상남북도, 부산 뭐 물론 뭐 충청이나 강원도도 뭐 국민의힘이 이겼지만은 지역 감정이 뿌리가 뭐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호남에서는 민주당 아니면 뭐 지방자치가 됐든 뭐 국회의원이 됐든 어렵고 경상도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아니면 또 어려워요. 이 지역 감정이 이거 빨리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뭐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것은 이 경기도 이 선거에서 그 민주당이 참 새벽 5시까지 엎치락 하면서 김동연 후보가 참 0.15% 8,173표 차이로 김은혜 그 국민의힘 후보를 참 이겼어요. 그걸 보고 우리 참 국민들은 현명하고 지혜가 좀 있는데 지역감정 빼놓고는 정치권이 우리 국민들을 못 따라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이겼고 경기도에서 민주당한테 비록 뭐 0.15%지만은 민주당을 이기게 한 것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독주를 하지 말아라. 독주를 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잘 보고 정치권도 정치를 국민의 마음속에서 잊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섹션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 과제인데 이번 보궐선거나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면은 물론 각종 신문에 지방 대선에 이어서 지방 권력까지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각종 언론 헤드라인 신문에 다 그렇게 났어요. 이재명 이번에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재명 의원은 상처뿐인 생환, 민주당 비대위 오늘 총사퇴, 여엔 국정 주도권 쥐어주고 야당은 검수완박 발목 잡기 휘초리를 들었다. 각종 신문에 국민의힘 압승, 민주당 패배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국회가 지금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회가 국민의힘이 5석을 추가해서 114석이 됐어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민주당이 169석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소야대죠. 정부는 윤석열 집권당인데 입법부 국회에 가서는 여소야대가 됐어요. 민주당이 지금 지금 장악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 통합의 과제를 풀려면은 이제 민주당과 이제 협치를 해야 하는데 이 협치가 무조건 협치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번에 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그 혁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뭐 여러 가지 체질 개선도 하고 또 정책이나 이런 것을 혁신을 해서 대비를 해야 2년 후에 그 총선을 대비해야 승리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당 대표도 뭐 그 인터뷰를 보니까 겸손한 자세로 2년 뒤에 국민의힘 총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국회 뭐 170석, 180석 그렇게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재인 정부 실패가 오만과 독선 그리고 인사 참패 뭐 부동산 실패는 그건 인사 참패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내로남불 이걸 문재인 5년 동안에 갈등과 분열을 얼마나 일으켰습니까? 그게 실패 원인인데 윤석열 정부가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그걸 고치지 않으면은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가 국민 통합 그 과제를 풀려면은 협치, 소통 이걸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윤석열 그 대통령 국정 수행 지표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긍정적인 평가가 54%가 나왔고 부정적인 평가가 27%가 나왔어요. 이번에 지방선거 전후로 여론조사가. 그런데 그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또 하나 또 주의 깊게 볼 것은 뭐냐면은 2030의 남녀가 또 갈라졌어요. 참 묘한 현상인데 그 남성들의 2030은 거의 60% 이상이 국민의힘에 표를 던졌고 여성의 2030 표심은 여기도 60% 이상이 민주당에 또 표를 또 던졌더라고요. 이
여론조사 그 내역을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남녀의 그 시각적인 그 균열이 된 이 시점이 무엇인가 이걸 좀 잘 파악을 해서 그 엇갈린 남녀 성에서 엇갈린 정당 지지도 이걸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세 번째 섹션은 향후 여야 정치 시사 전망, 풍향계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압승으로 끝난 국민의힘에서는 당권이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 이후에 당권 도전이 물밑 작업이 들어갈 것 같아요. 당권 도전 속에 또 앞으로 물론 4-5년 후에지만은 자기의 그 정치를 하려면은 대권 준비를 해야 해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도 수면 아래서 당권 도전과 대권 가도를 향해서 시동을 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민주당은 지금 그 비상대책회의가 전원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개파 싸움이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당 파열음으로 두 동강이 나오고 세 동강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야당이 건전한 야당이 돼야 그 여당도 같이 서로 협력하여서 정치를 잘 이루는데 이 민주당도 좀 제대로 그 586 같이 그런 운동권 좌파 이념의 저들은 그런 사람들에 끌려가지 말고 제대로 된 그 대한민국의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야당이 정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번 기회에 야당도 야당답게 좀 재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죽하면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그 광주 투표를 이번 지방선거의 광주 투표를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37.7%라고요. 나는 이게 무슨 투표율인가 했더니 사전투표율, 본투표율을 합쳐서 37.7% 광주의 시민들의 투표율이 그걸 보고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께서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쓴소리로 젖잘싸 줄임말인데 책임자가 남 탓하고 상식을 거부한 탓이다. 대통령 선거를 지고도 책임자가 남 탓만 하고 상식을 거부한 탓에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어요. 그 이낙연 그 전 대표님 다음 주에 미국 간다는 그 소리가 있는데 지금 미국 갈 때가 아닙니다. 쓴소리만 하지 마시고 당에 직접 개입하셔서 당을 추스리는 데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는 어려운 시기에 난제의 영웅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어려울 때 개입해서 제대로 야당다운 야당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향후 이 정치 그 시사 풍향계를 보면은
국회 후반기 이제 2년 지났지 않습니까? 후반기에 이제 지금 제일 이슈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지난번 약속한 것 같이 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시 재검토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그 민주당에서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은 안 넘겨줄 수가 없어요. 왜? 상식적인 정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으로 넘겨주고 제대로 여야가 국민을 속에 들어가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과 같이 동서로 지역 감정이 살아나면 우리 피해는 국민들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지역 감정의 늪에서 벗어날 때가 됐어요. 예? 언제 몇십 년 전 그 1분 1초 글로벌 시대에 촌음을 다투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이 지역 감정에 매여서 제대로 된 그 지역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능력 있는 일꾼들이 이 지역 감정에 그 벽을 넘지 못해서 지방자치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지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서 이 국회 21대 후반기에는 정치개혁 선거법을 고쳐서 이 풀뿌리 지방자치는 정당 공천이 필요 없어요. 동네에 살림하는데 무슨 정당 장치가 필요합니까? 이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합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비서정치, 하수인 정치 하려고 정당 공천 제도를 만들어서 계속 지금 울게 먹고 있는데 21대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 특히 국민의힘 집권당이라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하나 제대로 못 고치면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지방자치 정당 공천 분명히 이거 없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사성어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 큰 일을 앞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 후에 대천명, 하늘의 뜻, 하늘의 결과를 맡기고 기다린다는 말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이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이번 제8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축하를 드리고 또 초심을 잃지 마시길 바라면서 낙선한 사람은 위로와 말과 진인사 대천명, 하늘의 뜻에 맡기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